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유성치 운용령 만나보시죠. 운용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성장주의 버블이 끼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과 심리들이 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지금 코스닥의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이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 계속 이 시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많이들 주목하실 것 같아요, 운용령님. 네. 고점에 물려서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레전드의 시각에서는 또 구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도 예를 들어서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있다면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꿈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주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도 실전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꼭 한두 종목 정도는 포함을 시키는데요. 최근 장세, 특히 올해 들어서 그 코스닥 시장에서 가열권에 들어갔었던 이제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이나 화장품을 비롯한 그런 건강식품 관련 주 쪽이나 이런 쪽이 적게는 지금 보면은 한 3, 40배 정도 퍼로, 많게는 지금 10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예를 들어 적정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해서 10,000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10,000원짜리가 15,000원, 20,000원 또 갈 수 있는 것이 주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런 테마주들이나 트렌드주들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급이, 문제는 뭐냐, 후유 쪽은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두세 배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퍼가 100 이상 가는 기업들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수급이 깨지게 되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터 린치도 고성장주를 포트에 가장 많이 편입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13년 동안 2,700%의 수익을 냈지만 항상 대형 우량주들, 배당주들 이런 것들을 같이 편입을 했어요. 무조건 고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들만 편입한 것이 아니라 사양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독점적인 기술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상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고성장주라고 해서 안 좋다는 개념보다는, 또는 무조건 버블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고성장주라 하더라도 실제 퍼가 50이면 매년 50% 정도의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버블이 아닙니다. 실제 퍼가 30이라 하더라도 이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씩 증가된다면 그 기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이번에 옥석이 정말 가려진다면 제 판단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다시 급등합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한 3, 4일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지만 충분히 극복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 전후로 또는 그 전이나 후에 강하게 또 급등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은
수급을 쫓아다니고 시세를 쫓아다니면 일시적으로 수익이 날 수는 있겠지만 어제처럼 단기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수익을 하루 만에 다 토해내버려요. 한 일주일 만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단기 시세를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내 종목이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인지, 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기업인지. 왜 수학 공식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수학 공식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 투자는 무조건 계산해서 펄을 구하고 PBR을 구하고 ROE를 구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2배, 3배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보는 눈, 그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직관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만의 그런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화, 그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죠? 그런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직관력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계좌가 정말 2배, 3배 될 수 있는 것이지 시세를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매매해봐야 결론은 본능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계좌 자체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지 마라. 고성장주를 투자하지 않을 거면 저는 뭐 메리트가 없다 봐요. 주식 투자는. 물론 우리나라 이제 문화도 이제 배당 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보지만 그래도 역시 5배, 10배, 5, 6타, 16타 그죠? 이상을 칠 수 있는 기업을 사야지 10%, 20% 먹으려고 바둥바둥 해봐야 1년 후에 내 계좌는 95% 이상의 개인 계좌들은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요. 코타 시장이 올해 30% 올랐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많이 산 기업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올라봐야 뭐 5%도 안 오르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난다고 해서 지금 같은 장에서 퍼가 100배, 200배 되는 기업들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기업이 퍼가 100이라면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100%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보고서 중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빼먹어 가지고요. 그 내용까지 아울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코스피 쪽하고 코스닥 일부 업종이 지금 가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보통 시장은요, 이격도가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110, 120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5에서 110 정도 사이에서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코스닥 시장이 전일부로 106 이상 돌파하면서 고점 징후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아직 한 103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열권이라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일부 이제 정권 업종이나 이런 쪽은 지금 21 이격이 업종 지수로 본다면 정권 업종이 어제 보니까 113 정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20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정권 업종을 비롯해서 단기 급등한 그 업종군들도 약간은 고점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좀 쉬었다 또 가겠죠. 그래서 너무 단기로 오름폭이 컸던 기업들은 한 달, 2달 정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모아 가시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코스닥 시장이 일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물론 이제 내추럴 엔터텍이 그런 뭐 기폭적 역할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쉬어가야 될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쪽이 쉬어갔을 때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이 좋은데 못 갔던 기업들 있죠. 저도 지금 포트를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쪽으로? 어떤 쪽으로 바꿔야 돼요? 많이 오른 쪽은 비중을 줄이고요. 지금은 단기로 많이 빠졌는데 1분기나 2분기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실적 발표되고 오늘 4% 급등이 들어오고 있죠. 삼성전기도 하락하다가 반등을 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실적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46,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외받았던 기업 중에서 급반등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IT 장비 부품, 스마트폰 장비 부품 쪽에서도 기업들 중에서 많이 빠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로 한 30% 이상 빠진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매매를 하더라도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올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저는 상승 여력이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으로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끌어올리던 그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서의 전환 가능성이 있고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주로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포트를 약간은 이제는 비중을 조절해야 돼요. 너무 많이 오른쪽 좀 줄이고, 그죠? 또 많이 빠져 있는 쪽을 쓸어 담아서 포트를 좀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그 유동성 장세 주도주 성격을 분석해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중주 스타일인 정권하고 건설업종이 시세를 주도했고요.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화학업종이 그나마 실제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정유업종도 올라오고 기계업종도 올라오고 조선업종도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실적의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정권, 건설, 화학 쪽이 제일 좋았고 실제 주가 상승률도 실적의 턴어라운드 강도의 크기만큼 같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업종은 그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단행해버리니까 기준금리로 사상 최대치인 1.75%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최근에 급등을 주도했던 쪽이 어느 쪽입니까? 대우정권, 그죠? 대우정권하고 NH정권이거든요. 이 두 정권사가 가장 채권 비중이 많아요. 거의 올인한다시피. 네, 그러니까 어때요? 금리를 낮추니까 채권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채권을 투자했던 쪽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그죠? 네, 그러면서 그 두 기업이 시세를 주도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올랐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뭐 급증을 하고 있죠. 네, 급증하고 있고 지금 거래대금 수수료도 금융위기 이후로 정상화되면서요. 뭐 제 판단에서는 지금 이런 구조라면은 상반기 내내 정권주들의 실적은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하겠죠. 예, 속도 조절하겠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하지만 단기로는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고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어른도 쉬어갈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측면은 소비자 쪽이에요. 고령화하고 소비자 쪽인데 이거는 뭐 장기적인 트렌드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헬스케어 쪽, 제약 쪽 이런 쪽. 그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좀 있으면 진입을 하잖아요. 2019년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2020년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늦어도 2025년 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 우리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그런 세대이긴 한데요. 뭐 저희 형 단계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저희 친구 집안을 보더라도 뭐 최소 2명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3명. 많이 낳은 집안은 거의 한 4명, 5명 또 낳았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 세대가 저보다 한 5살에서 10배 정도 연배이신 분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2020년 이후부터는 은퇴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건강식품 관련주들, 그죠? 이런 것도 잘 팔리는 거예요. 네. 백수호 사태도 어제 일어났지만 그것도 여성 갱년기 그죠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건강식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잘 팔리니까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셀바이오텍도 마찬가지죠. 모 제품이 잘 팔리면서 주가가 엄청난 급등을 해왔고 거기에다가 또 피부 미용 관련주들 휴메덱스를 비롯해서 뭐 의료기기 장비주들이 또 급등을 했고 그죠. 돌아가면서 계속 급등했고 신약 개발한 또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또 급등하고 그리고 또 소비재 관련주들 그죠. 특히 중국을 끼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게 뭐냐면 화장품이에요. 아모레 퍼시픽. 네, 최근에 좀 잘 팔리는 제품이 뭐냐면 LG 생활건강의 또 화장품이 점유율을 많이 높이고 있거든요. 면세점 쪽에서. 그러면 주가 또 같이 급등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소비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네,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기업들 가격 정가력이 뛰어난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하고. 네, 그렇게 주도를 해왔고요. 코타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화장품, 바이오 쪽이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쪽도 뭐 돌아가면서 다 급등하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단 화장품, 바이오, 소비재 쪽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했죠. 네, 근데 앞으로도 그렇다면 저런 흐름이 계속될 거냐? 뭐 좀 쉬었다가는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네, 테마이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의 시세는 다 마무리됐다 볼 수는 없어요. 좀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하는 흐름이 반복될 건데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마 5월 초 정도까지면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 마무리되고 5월 중순경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중소형주 기업들도 실적 발표 다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실적이 웬만큼 지금 시장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기업들이 웬만한 실적을 내서는 주가가 저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라봐야 5% 10%지 저기서 또 몇십 프로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4월달, 5월달 어닝 시전 실적 장세로 이제 전환될 시에 주도주는 결국 실적주가 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예.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쪽, IT 장비 부품 섹터하고 인터넷 쪽 기업들도 요새 NC소프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수급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쉬었다가 지수가 빠지니까 오히려 올라오서는 그런 기업들, SDS, 그죠? 제일모직 이런 기업들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포로 사야 할 지수가 빠질 때, 급락할 때 이번에 정말 많이 빠진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낙폭 가대주 3인방. 예, 실적은 엄청 오래 좋아지는데 단기로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뭐 예전에 제가 지금은 뭐 없지만 100% 이상 수익이 났을 때 KH바텍 같은 기업도 지금은 다시 뽑아봤고요. 아모텍은 무선 충전 관련주도 되고 삼성페이 관련해서 그죠 결제 관련주로도 네, 가능한 그죠 그 무선 충전 기능 자체에다가 그죠 뭘 집어넣냐 결제 기능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상은 결제도 되고 무선 충전도 되는 시대로 간다면 아모텍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KH바텍은 잘 아시다시피 메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그 다이캐스팅 공법, 붕어빵을 찍어내는 공법이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빠릅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인 대만의 캐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CNC 공법으로 기계 가지고 이제 전자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대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5분 만에 한 대 정도를 만들 정도로 빠른 속도를 구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KH바텍도 메탈로 전환되는 시기에서 이미 작년에 큰 시세를 내긴 했지만 최근에 가격 하락폭을 고려해 봤을 때는 역시 또 관심을 둬야 되고 인터플래스는 뭐 대표적인 FPCB 업체입니다. 이 기업도 올해는 애플과 삼성 쪽으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아모텍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260억 정도라고 지금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제 판단에서는 지금 그 갤럭시 S6의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추세라면은 제 판단에서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또 나와줄 수 있을 거로 봤는데요. 순이익도 한 200억 이상은 나와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1,700억, 어제 기준으로 1,700억 정도 되는데요.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한 200억 이상 되면 뭐 퍼가 한 8점대로 떨어질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무선 충전이나 결제기나 삼성페이가 지금 7,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시점이 되면 또 한번 테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락할 때,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예, 그리고 예전 몇 년 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낼 때요.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텍은 가격적으로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지금 워낙 고포주들이 지금 날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급이 꺾이고 기관들이 팔았는데요. 어제부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실적 발표가 나와가지고 실제 기관들이 실적이 좋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물밀듯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시고요. KH바텍도 마찬가지예요. 무상증자하고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한 30% 정도 빠진 것 같거든요. 고점에서. 이 기업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지금 764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4,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퍼가 저기 나와 있다시 6.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확장성을 봐야 돼요. 사업을 볼 때 삼성 쪽으로만 계속 메탈을 의존하게 된다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삼성은 계속 밴드를 다양화시킬 것이고 그 동양 강철을 더 받고 그죠? 앞으로 자기 공장 캐파를 더 키워가지고 그쪽에서 판매를 늘리게 되면 물론 KH바텍이 상당 부분을 계속 받겠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 끝 그리고 다음번에는 실적이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KH바텍이 삼성 쪽에만 집중하는 회사냐? 그건 아닙니다. 삼성이 필요해서 KH바텍을 들고 들어간 것이지 원래는 이 회사는 뭐 애플하고도 거래를 하고요. 모토로라하고 거래를 했고요. 뭐 모든 회사들하고 다 거래를 했던 회사예요.
블랙베리하고도 거래를 하고 했던 회사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중국 업체도 하웨이를 비롯해서 메탈로 지금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만이나 중국에 있는 회사들은 CNC 공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그걸 공급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할 수밖에 없다, KH 바텍을. 그렇기 때문에 KH 바텍은 장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 메탈 전환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공정상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고, 가동률이 지금 50% 정도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저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제 판단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급락은 좋은, 그죠? 조금 중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도 좋은 자리로 판단됩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어요. 네, 그죠? 올해 흑자 전환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왜? 애플에도 집어넣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애플 쪽에 치중했고 삼성 쪽에서 물량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고전했지만, 이번 갤럭시 S6 시리즈부터는 인터플렉스가 FPCB 들어가고요. 아무텍이 집어넣고 있는 페라시트 쪽 그 밑에 까는 FPCB가 바로 인터플렉스가 같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하반기에 또 애플이 또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게 되면 인터플렉스는 또 한 번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넘어서는 그런 이익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도 함께 좀 관심을 두시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지수가 급락할 때가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 25,000원에 사고 싶은데 이 기업이 막 3만 원을 가 있어요. 그러면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시장이 막 급락해요. 어제처럼 막 코스닥이 막 투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종목이 이 기업의 가치는 4만 원짜리인데 3만 원 정도에서 뚝뚝 떨어져가지고 25,000원 해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절호의 매수기예요. 일반적인 투자가들은 자꾸 오르는 단계에서 사는 것을 마음 편안해 하시는데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요. 왜? 심리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때 비이성적인 매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비이성적인 매도를 받아내야지만이 수익률이 10% 20%가 금방 납니다. 네, 항상 저도 일임 운용할 때 그런 식으로 싸게 잡은 그죠 물량들이 결국은 50% 100% 이상의 수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회사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죠?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 기업이 안 움직이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안에 보면 이런 기업들이 큰 시세를 또 내고 있는 거죠. 왜? 시장 계속 패션이 변하기 때문에. 영원히 고포주가 날아갈 수는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엄청난 고전을 하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쪽이.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몇 개월 고전했던 기업들이 또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기업들이 또 올라와요. 그런 기업들을 이번에 선취매를 하셔야 되고요.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매수하면 돼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급락할 때 잡아가지고 5% 10% 수익을 내는 거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 기업들도 실적이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실적 나오기 전에 밑에서 급락할 때 모아두시면 또 실적 나왔을 때 급등하고, 그러니까 추세 또 반전이 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들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장기는 외국인이 주도하지만 단기 수익률은 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기관이 잡아줘야지 급등이 들어와요. 예전에도 KH 바텍 같은 경우도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뭐 2배, 3배 금방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를 할 거냐, 중장기를 할 거냐를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매출원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품 가격은 상승을 하고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는 구조의 기업이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빼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에 보면 주요 제품의 매출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가 있어요. 그걸 딱 보시고 제품 가격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매년 낮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그냥 통박만 굴려봐도 다음 분기 실적도 계속 좋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률적으로 승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라 볼 수 있겠고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피터린치가 13년간 2,700% 수익을 냈어요.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마젤렌 펀드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런데 펀드 가입자의 절반의 손실을 냈대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너무 큰 거예요. 저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마젤렌 펀드에 가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안에 수익이 안 나고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죠? 대공황 때도 수익은 냈거든요. 근데 20% 손실 난 적도 있었지. 연중으로 보면. 근데 대부분 수익이 엄청나는 구간에서도 손실만 나면 견디지 못하고 그 구간에서 다 던지고 펀드를 해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투자함이 있어서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공포를 사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5%의 투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성장주의 버블 논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법을 찾으셨나요? 지금 시장에서 공포를 사야 할 쪽이 어떤 쪽인지 집중해 보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주식이든 신뢰하고 보유할 수 있는 쪽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전히 지수의 상승 하락폭이 유지가 되네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의 하락세, 오전장까지의 모습이었고요. 남아있는 3시간 동안의 흐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